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영업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사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앞서 나오는 말 6번 에버의 오경주입니다. 상호 트루팀버는 정말 똥말인데 정말 장치가 좋습니다. 현장에 말이 완전 미쳐있습니다. 설마 초인마가 수박은 단독판입니다. 8번 놓고 3번, 4번, 11번 8번, 4번, 2번 8번, 4번, 2번 3마리 앞서는 공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7경주입니다. 다만 리얼 거치는 패티컬 충막감이에요. 시험봉경 때에도 걸음이 있었고 수박공의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이번 7경주는 탈이 2전을 노리고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놓고 1번, 2번 4번 리얼 걸치 9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5번 맞습니다. 7경주입니다. 1번 차서 로드길 2번 경주를 대비한 조객들의 모습을 보면은 5도는 비상할 수 있고 몸마 스위트록은 현 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1번 놓고 2번, 3번, 5번 1번 스페셜 로드 토요일 경마 지난주 토요일날 또다시 70배짜리 배당을 잡아냈고 다바가 승부처도 더바가죠. 더바가 메인 승부처도 방어 막건이긴 했지만 10배 쌍선 시간이 7배 나왔어요. 잡아냈습니다. 나름대로 토요일날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었나. 물론 이제 내가 고배당가가 아니니까 그거 맞췄다고 자랑하는 것도 웃기지만 제가 지금 3주 연속이에요. 부산 첫째 주를 필두로 해서 부산 첫째 주에 70배짜리 맞췄고 둘째 주에 80배짜리 바이칼 전사 막건 맞췄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리얼 걸치의 막건을 맞추면서 70배짜리. 그러니까 70배, 80배, 70배를 이제 3주 연짝으로 맞추고 있는데 어느 분 하나 내한테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원망을 하죠. 뭐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요일날 좀 못하면 일요일날 왜 못했냐고 이제 원망을 하더라고. 참 나도 내가 직업이긴 하지만 깝깝하긴 하다. 제가 일요일날 다바가를 틀렸어요. 얼수왕탄은 정말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 경주까지 막 등자가 뭐 풀려버리고 좀 그런 일이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토요일날은 곧잘 했는데 이 상승세가 이번 주도 역시나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 공지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자, 한대건이가 상반기 결산 다바가 승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달 안에 할 생각이고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출전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들어갔을 때 그 마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면 넌 뒤졌어. 이런 마필이 하나 있는데 그 마필을 가지고 제가 서울경마에서 다바가 메인 승부처를 더바가 아닙니다. 1년에 딱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9월 빠르면은 뭐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첫째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 뭐 마방에서 말을 쓰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하여간 9월 달에만큼은 한대건이가 뭔가 좀 상황을 좀 내올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 공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김동수 기수 뭐 지난주에 제가 뭐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특별경주를 펼쳤던 브리지역 경매마 경주에서 인기를 끌었던 3번 마필. 3번이었나요? 몇 번이었지? 김동수 기자 탔던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낙마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얘가 안 그랬던 마필인데 조교 때 채찍을 대보니까 사행을 하더라. 걱정이 많이 됐다. 인기만데. 나는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마필입니다. 저희는 또 배팅을 하지도 않았었고요. 이러한 그 고급 정보를 내가 100% 다 오픈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죠. 아니 내 매출이나 난 그런 건 고맙게 생각해. 내가 뭐 방송에서 말 한마디 했더니 무통장 문자라든가 아니면 뭐 060 제 음성정보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부응을 한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면 좋잖아요. 저는 뭐 전문가고 여러분들은 배터로서 주말에 경마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뭐가 궁금하면 말씀하시고 제 코리아레스 게시판에 정선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형님 하면서 동생처럼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줬어요. 근데 뭐 올해는 끝이고 2018년도부터 뭐 하겠다고 하는데 자주 와라. 뭐 그거 갖고 뭐 언제 오고 언제 안 오고 뭐 그게 뭐 중요하나. 그죠? 언제가 됐든 살아 있으면 또 만날 기회가 있는 거고 또 한번 그 친구가 나한테도 얘기했지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던 한대간의 팬 여러분들도 그 끈끈한 인연 중에서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쳐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집안에 상해 있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도 제가 또 몸이 안 좋았을 때도 365일 이 방송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예상도 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제가 경마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농땡이를 친다든가 기본이 안 되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같은 동료들인 예상가들을 얘기할 때도 있다. 양아치들도 있고 정말 책 한 번 펼쳐보지 않고 복귀 한 번 안 하고 조기 한 번 안 보고 그냥 마번 불러놓고 하는 예상가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해올 겁니다. 이게 제가 직업이고 그냥 예상가들을 양아치로 보고 저 새끼들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1시간 넘게 떠드는 내용들이 예상가 없고 저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라고 생각하신다면 방송 뭐하러 보나? 그냥 자기가 혼자 가서 사인펜으로 그림 그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 음성정보 무통장 문자 신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혼자 하면 되지. 지난주에도 뭐 무통장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더 주셔서 그런 건데 또 무통장 문자는 아무래도 음성정보보다는 이 엑기스로 다른 사람 문자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내용을 들은 것을 첨부를 시켜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구멍수를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무통장 문자만큼은 뭐 제가 예상하고 있는 마번도 공개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 방식을 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뭐 음성 정보는 음성 정보대로 매력이 있고 또 무통장 문자는 무통장 문자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이번 주 역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기수 얘기 담아놨는데 김동수 기수가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수 기수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양쪽 발목이 다 부러져서 기수로서는 좀 치명적인데 아마 올해는 출전을 못할 것 같아요. 김동수 기수가 많이 다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도 병원에 갔다 와야죠. 다음 주쯤에 한번 갔다 와서 더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승정지도 많습니다. 유승환 기수도 기승정지고 뭐 조재로 기수도 기승정지를 당했고 또 48조 이준철 기수는 기승정지 6일이죠. 근데 2주 유예를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오는데 6일이면은 뭐 거의 한 달 동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욕심이 좀 생기겠죠. 그런 것들도 어떤 배팅에 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거는 헤르비치 기수가 돌아왔어요. 아직 돌아오진 않았고요. 내일 돌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물어봤죠. 기수 사무실에 헤르비치 돌아오면은 뭐 다음 주나 기승하겠네요. 그랬더니 이 대단한 게 헤르비치가 이미 거기서 전화 연락을 다 해서 기수들이 많이 빠진 걸 알잖아요. 타겠다 그랬답니다. 자기 말 탈 테니까 출마 투표 해달라고. 그래서 조교사들이나 통역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제 몇몇 조교사들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설마 그래도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제가 출마표를 딱 받아보니까 페로비치가 출전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돈독이 오른 거지, 얘가. 바짝 오른 거지. 한국에 와보니까 완전 껌딱진 거지. 돈 벌기도 쉽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페로가 돌아옴으로써 해서 양대 산맥인 문세영과 페로비치가 돌아와 있는 경마를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됐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문세영 기수를 제가 오늘 만나서 문세영 기수 이제 싱가포르 갔다 와서 이제 싱가포르 가기 전에 좀 어수선했죠. 기수협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불거져서 어수선했는데 인터뷰를 안 해줬어요, 한동안. 물어봐도 뭐, 오늘은 그냥, 이러면서, 피해가 갔었다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만나서,
세혁이 형 인터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인터뷰는 안 해주셨습니다. 야 인터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 인터뷰가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이 방송을 본다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가로 데뷔한 모 기수에게 문세영 기수가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그 사람의 게시판에 문세영 기수가 영상 통화한 걸 올린다든가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문세영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다. 난 전직 기수 출신이니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 나 장사할 거야.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문세영이라는 대단한 기수가 뭐 문세영만큼 제가 칭찬을 많이 한 기수도 없죠. 그래도 그러한 짓거리를 했으면 현재 마사회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해주는 게 맞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잖아요. 자기가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전직 기수 출신 예상가로 데뷔했다고 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면 그걸 본 팬들은 야, 저 전직 기수가 문세영이랑 뭐 통화를 해서 정보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잘 나가는 문세영 기수가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문세영 기수가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오늘같이 인터뷰를 안 했다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이 인터뷰를 이 방송을 제 방송을 혹시 본다면 인터뷰해 주는 게 맞습니다.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줍니까? 그러다 칼 맞습니다. 문세영 기수 칼 맞아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그 칼은 제가 쓰는 칼이 아닙니다. 경마 팬들이 쓰는 칼이죠. 모든 정보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하게 되어 있는 원칙을 무시를 하고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의무를 의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니 그럴 바에는 뭐하러 취재기자 뽑아놓고 공개하라고 이렇게 마사회에서 주장을 하겠습니까? 소위 지금 김용근 기수도 인터뷰를 안 해주고 있고 문세영 기수도 인터뷰를 안 해주고 있어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 못하죠. 저는 100%다 오픈을 하니까 방송에서 누구 문세영 기수 만났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다고 하더라. 저 거의 100% 오픈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경마 팬들이 정말 깨끗한 경마를 할 수 있는. 또 저 재밌는 건 김용건 기수가 한국 마사회에서 찍는 그 카메라에서는 실실 웃으면서 얘기 잘해요. 자기 말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 잘해요. 근데 왜 취재 기자들이 취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안 해주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양아치로 보는 건지 우리를. 아니면 우리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다든가 그럴 수 있죠. 방송을 찍었는데 뭐 자기를 욕하는 험담이 있을 때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한대건이가 뭐 위험한 발언하기로는 유명한데 이게 또 저한테는 화살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가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수들이 얘기했던 거를 왜곡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을 했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럼 저는 칼을 맞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취재 기자고 인터뷰를 해주게 돼 있으면 인터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두 주는 안 해줄 수 있어. 사람이니까. 나 오늘 인터뷰하기 존나게 싫어. 형 하지 말자.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대놓고 계속 안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른 기수들은 열심히 또 인터뷰를 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까발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취재기자가 몇 명 없어요. 이런 방송 찍는 사람들 몇 명 없죠. 뭐 조재훈 기자나 성원이나 다 제 동료들입니다. 아침에 취재하면 다 봐요. 그 친구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오픈하고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마를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야 소위 정보라는 게 별거 없대더라. 야 그거 나 한동원이한테 들었는데 한동원이 방송 보니까 나오던데 이런 얘기가 자꾸 돌아야지만 경마가 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숨기고 야 이거 가는 거래. 이거 이빨이 가나 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어쨌든 제 개인적,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토달고 또 마사회에 신고하고, 야, 저 새끼한테는 인터뷰해주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아마도. 제 나름대로 찍겠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제가 실수한 거 없으면 저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나보다 솔직히 말하면은 2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야, 기수들이. 솔직히 말하면. 문세영 기수는 나보다 뭐 10몇 살 어린 친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가서 무릎을 꿇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게. 뭐 하나 얻으려고 굽신굽신 거리고, 이거 어땠냐, 뭐, 그냥. 조교사도 마찬가지고. 조교사 형님들도, 아니면 조교부 형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료원들이라든가, 다 우리를 양아치를 볼 수도 있겠죠. 정말 무성의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무성의한 대답을 하는 조교사도 많습니다, 사실. 귀찮은 거지. 막 한 명이 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똑같은 거. 뭐 질문은 똑같잖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그럼 대답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짜증나겠어.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이게 뭐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뭐 제갈바지가 안 좋아서 아니면 경주를 자꾸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면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대답이 수학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는 뭐 경마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한 경주를 10분, 20분을 찍어도 결국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법만 캐치해 가서 잘 맞으면 저는 신이 되는 거고 못 맞으면 개새끼가 되는 거고. 저도 알아요, 잘. 그래서 뭐 나도 뭐 날로 먹진 않잖아. 나도 여러분들한테 060 팔아먹고 문자 팔아먹고 하니까 나도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뜯어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데 저한테 빨대를 꽂으시든 아니면 왕빨대를 하나 꽂아갖고 피를 쪽쪽 빨아 드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할 일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모습으로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네요. 자, 오늘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256, 9텐. 256, 9텐. 9경주는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토요일만 약간 자신 있는 경주라는 거. 그리고 제주경마는 4경주와 7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의 토요일경마 첫 번째 순서 출발해 볼까요? 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본 기수는 임기영 기수입니다. 자주 제가 언급을 하는 기수기도 하고 항상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준다. 그리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한다. 뭐 그런 기수죠. 기승전결도 당하고 휴장도 있었고 뭐 연달아서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하게 됐죠. 의도치 않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문세영이나 페라비치의 그늘에 가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 몫은 정말 잘하는 기수예요. 또 이 말을 탈 때 보면은 자기가 승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입상에 성공을 시키는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번 주 만나고 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경기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3번마 레베카. 일단 근본 자체가 레베카가 데뷔했을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에요. 데뷔전이 기억이 납니다.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주행검사를 아무 싹수 있게 받고 3차를 갖다 대요. 그래서 이거 좀 순발력도 있고 선진력도 있으니까 뛰겠다 했는데 다음 경주에 기수가 교체되죠. 하만식 기수로. 그래서 야, 한성열 기수에서 하만식 기수 교체되면 더 뛰는 건가? 더 안정감이 생겼네? 그때 또 3차기야. 네, 그리고 나서는 사라진 겁니다. 이 마필이. 계속 꾸역꾸역꾸역.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성열 기수도 최대한 이끌어야 된 것이 아닌가. 하만식 기수도 그랬었고. 뭔가 결정력이 없고 둔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레베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매경주 이 마필은 어느 정도는 인기를 끌었던 마필입니다. 인기 3위, 인기 2위. 그것도 그럴 것이
편성도 약하게 만났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더라고. 말이. 참 아쉬움이 있는데 직접 조교를 마친 임경기는 뭐라 그랬을까요? 알아. 자기가 막 동영상도 돌려보고 이마필이 또 어떻게 뛰었는지를 노력하는 기수죠. 편성도 살펴보고 또 새벽에 자기 말 끌고 나가면서 옆에 말들 보면서 자기랑 뛸 말들 이렇게 확인하고 저거 센데? 이러한 판단들도 하고 막 영악한 기수죠. 문세영급의 머리가 돌아가는 머리가 굉장히 빠른 친구이기 때문에 레베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둔한 마필? 조교 때도 그러한 모습이 있고 뭔가 확신을 주지 않는 약간은 능력이 얼마만큼 있을지 아니면 능력이 아주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나 봐요. 뭐 이러한 나피들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절한 편성에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다시 인기만을 팔릴 수 있는데 항상 불안한 거죠. 이 마필 자체가. 근데 또다시 편성을 보면 이 마필이 안 될 것도 없어. 하지 말하면. 매번 그렇습니다. 근데 매번 그런 마필을 매번 가서 죽으니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어떨 때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임경기수도 지금의 조교 상태는 그냥 무난한 정도. 이게 임경기수는 조금 말이 괜찮고 편성이 괜찮으면 자신을 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밋밋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한번 레베카 기본적인 능력은 있지만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나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경기 역시나 만만치 않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평가해 준 임경기수는 그냥 이게 다 어떻게 얘기하나? 듣는 데가 쳐 얘기해? 그럴 순 없잖아. 자, 두 번째 만남 앞에는 8경기에 출전한 8마 금노아예요. 이제 꽃을 피웠죠. 6점 만에 첫 승. 정말 달콤한 첫 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름다운 순간과 이 당찬 모습이 박빙의 순간에 싸움했는데 원래는 당찬 모습이 이겼죠. 근데 착순 변경이 되면서 김태훈 기수의 안나 순간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노아 찰떡궁합을 보여주면서 편성의 약체팀에서 선전하는 점도 있었지만 마필이 기본적으로 금노아에 대한 거는 기대치는 마방에서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데뷔할 당시부터. 그래서 뛸마이다 했었는데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한 번의 추임력과 지난 10월 23일 날 경주의 결정력은 이제는 하위 등급은 벗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부담량은 56kg예요. 부담량이 무거운 것은 사실인데 편성 자체가 허접하고 마필의 걸음도 병합을 하면서 조교를 해보니까 더욱더 나아져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니 임경기수의 평가를 따르자면 설마 금노아는 어느 인기권이긴 하지만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인기권에서도 배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의 8마 금노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마필의 11경주에 출전하는 이번만 오제이 명단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임기영 기수가 이걸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이 오제이 명답이라는 마필이 연속적으로 이제 선행을 가서도 뛰고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6월 18일 경주에 정말 졸전 아닌 졸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선행도 못 나가고 따라가서는 결정력이 안 나오는. 그래서 고배당에 양산하는 원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경주였습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조교를 마치고 들어와서는 그때 제 기억에 오제이 명답은 걸음이 다 드러난 것 같다. 어떻게 말이 이렇게 안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지난번에 무기력했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말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조교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 마사회 인터뷰가 더 웃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레이스가 풀렸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레이스를 잘 푼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열받았죠. 그거 보고 나서. 말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오제이 명답이라는 마필이 그 경주에 선행을 주도할 수 없는 편성이었습니다. 안쪽에 발바람 마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제이 명답이라는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선행을 포기하고 선의권에 따라가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페이스 조절을 해서. 하지만 오제이 명답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상당히 잘해줬고 충분히 선의권에서도 근성이 있다는 모습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소위 말하는 각질 변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제이 명답이 선행이라는
단순한 작전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따라가는 경기에서도 오제이 명답이 거론을 보여줬다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마방에서도 상당히 기쁜 일일 수 있고요. 임기현 기수도 자신이 생각했던 작전대로 그 결정이 나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희열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던 오제이 명답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다. 이게 지난번 경주 때의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나 김경에서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오제이 명답이 뭐 경주의 레이스를 워낙에 잘 풀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능력도 있지 않나. 그러한 자신감이 은근히 내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주를 잘 뛴 것은 오제이 명답이긴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건 당연히 기수의 몫이죠. 저는 그래서 오제이 명답도 칭찬할만 하지만은 임기현 기수도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 뭐 인기 많아 팔리는 마필인데 이제는 경주의 전개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선행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주가 선행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제이 명답이 뭐 무리해서 선행을 가겠지만 한 번 성공을 했고 따라가서 무리를 해서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제이 명답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검증은 돼봐야 돼요. 오제이 명답이 지금 처음으로 선위권에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검증 무대긴 한데 조교 때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는지 마필에 대한 은근한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오제이 명답을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대만 나왔어. 3경주에 3번막 레베카, 8경주에 8막 금노아, 11경주에 2번막 오제이 명답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다간에 직접만 나와서 코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 예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질리냐. 어떻게 12경주인데. 아, 그리고 야간경마의 기간이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간경마로 돌아오니까 시간 또 착각하지 마시고 늦게 나오셔갖고 야, 뭐, 이것들은 얘기 안 해. 다 얘기했습니다. 마사회도 실컷 얘기하고 있고 저도 얘기했으니까 부산이나 서울이 전부 다 주간경마로 돌아와요. 조금 더 서둘러서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까지는 야간경마로 펼쳐집니다. 자, 일정입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이 괜찮은 싹수 있는 마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기권을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번 클린 플라워는 1부 3초에 주행검사를 통과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약간 둔해 보인다. 주행검사는 약간 둔한 모습이 있는 자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의외로 인석이 형은 데뷔 전에 마필의 걸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은 뭐 물론 이제 서인석 조교사의 마방의 마필들이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마필 수급 자원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건 뭐 땡기고 말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출마 투표에서 안 떨어지는 게 자꾸 이렇게 착순에 들어와 상금을 벌어 놓으니까 출마 투표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뭐 가진 자의 여러가 할 수 있는데 뭐 클린 플라워 제가 오늘 이석영도 만나봤지만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듯 뉘앙스인데 뭔가 이제 데뷔전이니까 자신을 못하는 느낌? 뭐 뛰어봐야지 알겠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심플 룰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순발력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구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3번 라온 앨리스 주행검사 너무 잘 받았죠. 순발력도 좋고 채찍 한 번을 대지 않고 스스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마경주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뭐 조교사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모래 반응입니다. 그래서 망아지 때부터 모래 반응을 익숙하게 하려고 막 조교 때 따라가면서 병합하다 일부러 모래를 맞춰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조교 때는 모래도 잘 맞고 했지만 실전에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안 뛰는 꼴통들이 원체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마들은 모래를 안 맞는 경주를 펼쳤을 때 선전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신마 레이스 경주가 추임마보다는 선행마가 입상 확률이 현저히 높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얘들은 다 똑같아요. 신마들은. 똑같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놈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마피들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다 보니까 앞에 한 마리가 나가버리면 다른 마피들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면을 보자면 3번 라운 앨리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마필이죠. 순발력이 막강한 모습에 또 이혁 기수가 또 선행마를 최근 선행마 말머리에 아주 일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즘 혁이가 뭐 선행가면 다 버텨 우리 혁이 형이
짜증나. 그래서. 그 3번 아모넬리스는 선행까지 추가할 수 있고 주행검사 모습이 좋았고, 또 만나본 이혁기수도 조기 상태가 원체 좋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4번은 그렇고, 오늘 리치마이는 의외로 또 괜찮다네. 우리 혜선이 언니가. 근데 뭐 주행검사 모습은 너무 아니어서 한두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 7번 아직 멀었고, 8번 파이어윈드. 제가 25조 오늘 전승규 조교사를 만나봤는데, 뭐 마필 수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파이어윈드는 잘 뜨겠는데, 어디 뭐 조심스럽죠. 신나기도 하고, 이거 뭐 잘 뜰지 안 뜰지는 뭐 띄워봐야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건데, 주행검사 모습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말을 좀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교 패턴이 망아지 때부터 모래를 맞추는 거를 상당히 연습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하셨고. 또 이하필은 유일하게 또 모래 맞는 연습까지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주행검사 모습을 한다면은 견뎌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우승까지도 한번 누려볼 만한 그러한 주행검사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찬호 기수가 안 타나 그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다른 말이 좀 예약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못 타는 걸로 돼 있었나 봅니다. 이찬호 기수도 참 아쉬울 거예요. 뭐 다음엔 타겠지 뭐 찬호가. 그 뭐 대변화가 이제 문세영 기수인데 발주가 느려요. 막 채찍 동반하고 조지니까 내가 올라오는 모습은 있는데 요런 마필들이 49점이 많죠. 49점이 많은데 일단은 채찍 반응이 좋다는 부분에서 신마들이고 직선주로의 한발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고가에 도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싹수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취입을 한다면 9번마 대변화를 관심하셔야 될 것 같고 12번마 블랙 윈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원래 30조에 마필 도입이 됩니다. 30조에 도입이 되고나서 이제 주행검사를 합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마방을 바로 이적을 해요.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지 않고 이적을 한 거죠. 합격만 하고 50조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주행검사 모습은 의외로 제갈바지를 물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뚝심이 괜찮아요. 근데 이 마방을 옮기고 나오니까 이게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또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니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한 4마리 정도로 압축을 하는데 3번, 8번, 9번, 12번 그리고 우리 돌아온 김철호 기수 김철호 기수도 참 모처럼 만에 주로에 나오는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에 있은 정도로 나오는데 요거는 2면 마필 정도 3번, 8번, 9번, 12번 요 4마리 안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충막감은 3번 쪽으로 하고 일단은 뭐 3번, 8번은 어차피 데끼릴 것 같고요. 시머 블랙윈드라든가 고모 대변화 1번 클린플라워까지도 한번 2변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신마경주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경마 이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오늘 설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일단 뭐 의심이 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인기권에서는 2번마 챔피언 골드, 5번마 위닝원, 위닝윈인가요? 위닝윈. 이 2마리의 마필이 팔리고 있고. 일단 한대건은 이 2마리의 마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할 생각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충마로 놓고 싶은 마필은 다른 마필인데, 이 마필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애매해요. 제가 주행검사 때라든가 데뷔적으로 치렀을 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요거는 분명히 요만큼만 보완이 되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딱 이제 조기 때 영상을 보면서, 딱 그만큼이 보완이 된 겁니다. 문제는, 과연 이 마필에 대한 그 잠재력 폭발되는 시기예요. 솔직히 뭐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성적이 부진해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변화는 분명히 와 있고, 다른 인기권의 마필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챔피언 골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의 경주에 입상할 때의 모습을 보면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마필이 잘 뛴 거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편성을 만나서 이것저것 참빗이 우승할 정도의 편성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쥐어짜고 온 건데 지난번 경주 때 이번 챔피언 골드는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세를 하고 나니까 집중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본이 어디 안 가는 거지. 이제 좀 더 적응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개바닥에 누워있는 수준이에요, 성적이. 문세영 탔고 2번 게이트니까 선행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장담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버 위닝이는 안 그렇습니까? 데뷔전 때 상당한 직선적 국권을 보여줬지만은 유형마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용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2번, 5번이 둘 다 깨질 수 있다. 예, 둘이 손잡고 땡땡 들어오면 난 이미 한대건이는 이미 얼굴에 이제 다크서클 내려온 상태고 2번, 5번은 들어올 수 확률이 없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2번, 5번을 한번 개무시하고 한대건을 한번 배당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지만 그 마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대건 충분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보고요. 들어오기만 하면 한 거랍니다. 솔직히 이번 이경주가 배당을 그리고 들어가는 경주니까 한대건 실패를 하더라도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강력한 추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번 경주에 제가 대가리 놓고 때리는 마필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다음 경주에는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 음성 정보라든가 무통장 문자 신청이라든가 공유권 문자 신청을 하는 게 후회 없어질 겁니다. 자,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필을 놓고 때리느냐 그거를 사가십시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상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아무것도 없죠. 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해봤자 뭐 3번 니레바다 3번만 뭐 레베카 뭐 이런 앞에들이 있고 9번 늘푸른 전화같이 한번 입상했고 근데 별정 C형으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에 능력마가 있느냐? 네, 택도 없죠.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번 레베카가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할 수 있지만 이 마필에 대한 결정력은 계속 검증이 안 돼왔죠. 예, 입장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여전히 좋아요, 레베카가.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밋밋하고 무던한 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 마필이 사고를 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경주예요. 3번 니에바다가 이제 지난주에 크리스탈과 칠한 마필로 김현정 기수가 첫 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들어갔을 때 김현정 기수한테 첫 승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사람들도 낯설고 뭐 숙기가 원체 없는 기술이라서 아마 제가 9월 달쯤부터는 김현정 기수도 취재를 할 거예요. 보통 신인 기수들은 뭐 말을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데뷔한 이후 한 3개월 정도는 취재를 안 한 걸로 저희 기자들끼리 불문율처럼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 나간 기자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니레바다도 제가 이 마필은 뭐 24전 동안에 한 번의 입상입니다. 그것도 김효정이가 일궈낸 입상이죠. 얼마만큼 이 마필 능력이 없는지를 검증이 된 거죠. 편성은 잘 만났지만 항상 믿을 수 없고. 근데 김현정 기수 입장에서는 애착이 가겠죠. 자기한테 첫 데뷔 전에 첫 입상을 주는 게 마필이니까. 급비 타임도 변화 없고. 8번 스타 신비는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원래. 그 전부터. 뭐 다리가 안 좋고 문세영이라고 하더라도 또 문세영이니까 그냥 겁난다. 솔직히 말해 세영이 형이니까. 그뭐 늘 푸른 전환은 전력의 변화를 보였고 지난번엔 정말 많이 좋았었거든요. 이게 날라온 거예요. 저희도 뭐 베스거포와 이거 뭐 질주의 창으로 들어왔으면 솔직히 늘 푸른 전환을 맞춰 나가는 건데 우리 원준이가 이걸 또 항구를 하는 바람에 베스거포 맞고 추천했는데 늘 푸른 전환도 깨고 여러 가지로 좀 꼬였던 경주예요. 그리고 이마필도 걸음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안 들이대볼 만한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이마필 뭐 땡기고 말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금 벌수 때 빨아먹어야지. 의외로 실버 사이버가 주행검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주도 틀어지면서 느린 늑발하는 모습이었었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거래차를 못 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괜찮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버 사이버가 은근히 내용이 괜찮다. 일본 레저킹은 김태훈 기수 낙마 때문에 제가 만나보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지난주에 낙마 때문에 몸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을 타더라고요. 괜찮으니까 타는 것 같고. 이 레저킹도 김태훈 기수에게 안 좋은 기억 있죠. 낙마했죠. 주행 불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4코너 전방에서 다른 앞에 놀려서 떨어진 건데, 이거 괜찮던데, 은근히 많이. 은근히 끝걸음도 있고, 주행 제거를 봐도 그렇고요. 조심해야 별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게 버릇이죠. 말들은 사람을 한번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또 떨어뜨립니다. 이게 악병이 될 수 있죠. 왜? 힘들잖아. 위에 뭐가 타고 있고 자꾸 채찍으로 때리고 네가 뭔데 나를 때리고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그런 건 못된 버릇이 생기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이런 나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기수도. 여러분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엄청 큽니다. 딱 가면 위압감이 있어요. 저 발에 맞으면 뒤질까? 근데
말도 사람이 그 깃발에 누워있으면 밟고 넘어가지 않죠. 피해갑니다. 예, 말도 피해가요. 근데 낭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최고의 속도로 달리다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다가 밟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다가 말에 다리에 부딪히고. 밟지는 않죠, 원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만 기술적으로 생명을 걸고 말을 타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위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긴 하는데, 김태형 기사 또 타는 걸 보면 참, 이런 것도 뭐 직업 의식이죠. 직업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경주는 의외의 변수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곰마 늘 푸른 전화나 실버 사이버. 이 두 마리의 앞에 중에 충마를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3번 이레바다, 8번 스타 신비, 1번 레저킹, 3번 레베카, 이런 나피들요. 뭘 배팅을 해도 다 배당이야,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경주를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확신을 가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없이 그냥 무모하게 돈을 버리는 짓은 마십시오. 그냥 소소하게 상경주 그냥 내용 좀 한번 짚어본다. 이런 생각을 붙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경마 4경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경주의 편성과 별반 다를 건 없고요. 이건 더 골 때리죠. 왜냐하면 경주 거리가 1700이에요. 국산 6등배 1700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제가 부산에서 1600m는 자주 보는데 오래간만에 펼쳐진 부산 6등배 1700이라서 솔직히 예상 자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17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없을 뿐더러 현 등급 하위권 국산 6등급에서 잘 뛰었던 마필도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경주 입구와 동서가득이 조금 더 나아진 거름을 보이지만 이 경주 편성 자체가 솔직히 상당히 약했었고 얘도 1700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대안이 없죠. 다른 마필들이 원체 똥마들이니까. 6번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퍼스트러너는 윤태혁 기수와 계속 호흡을 맞추다 보면 최원준 기수예요. 지난번에도 최원준 기수였고. 이게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제가 이 마필 가지고 한 지금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국을 해줄 거다 분명히. 요즘 최원준 기수 붙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성 챙겼죠. 예, 어쨌든 간에 최원준 기수가 요즘 최원준이 5차간에 모든 마필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최원준 기수가 말을 기승하는 횟수가 많지가 않은데 최근 기승했던 마필들은 전부 다 5차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네 그거. 어쨌든 간에 퍼스트로는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변을 꿈꿔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지구력은 없어. 이런 거죠. 지구력은 없는데 다른 마필들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원체 느립니다. 그러니까 늦추입하다 보면 이게 원래 버티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스프마이나도 계속 착순 순위권이네. 뭔가 결정이 안 되고. 액면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1700 첫 도전이니까 나도 모르겠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0번 파인챔프가 문세영이에요. 단순히 그냥 문세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눈이 갑니다. 이 문세영 기술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똥말을 타도 자꾸 눈이 가죠. 직선 끝걸음은 있긴 하지만은 뭐 실전에서 보여준 게 없는데 그냥 문세영이니까 자꾸 언급을 하게 되네요. 심생태 쪽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워낙에 말에 특징 없이 뛰니까 문세영이 한번 태워봤다. 또 넙죽 바닥을 또 타나 또 문세영이가 탈말도 많을 텐데 이러다 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험과 속보공주는 끝번 신청. 항상 마방에서는 자신하지 못하죠. 매번 끝걸음이 추임력이 늦다. 이래서 자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따인 거죠, 성적이. 예. 근데 모처럼만의 편성, 막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이너스 2kg 감량도 있고, 제발 좀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주는 확신이 없어요. 예, 6번만 동서가 솔직히 못 믿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막권을 사야 된다고, 저한테 막권 한다고, 너 그냥 막권 사! 하고 누가 돈을 던져준다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처먹든가, 아니면 기집질을 하든가 할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싫어하잖아. 내가 얘기를 해주길 바라잖아. 일단 체크를 해보세요. 1번, 4번, 6번, 10번, 12번. 저는 아마 6번만 동서가득을 놓고 공략할 것 같습니다. 6번만 동서가득을 놓고 공략할 것 같고. 뭔가 삼다볼 곳이 뭔가 냄새가 나.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현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삼다볼 곳은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5경주, 6경주 이어 승부하고 9경주, 10경주 이어서 승부하면 엎어치기 승부가. 물론 이제 친구가 제주역만 껴있으니까 쉬는 타이밍은 있는데 해볼만 해요. 우리는 제주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앞서 나오는 말 6번 에버의 오경주입니다. 상호 트루팀 번은 정말 똥말인데 정말 장사가 좋습니다. 현장에서 말이 완전 미쳐있습니다. 설마 초인마가 9번은 단독판은입니다. 8번 놓고 3번, 4번, 11번 8번, 4번, 2번 8번, 4번, 2번 3마리 앞서는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7경주입니다. 다만 리얼 거치는 패티컬 충막감이에요. 시험봉행 때에도 골미 있었고 이번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이번 7경주는 차라리 2전을 노리고 한번 운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놓고 1번, 2번 4번 리얼 걸치 9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5번 맞습니다. 6경주입니다. 1번 차선 로드길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수의 모습을 보면은 5도는 이상할 정도. 뭔가 스위트록은 현 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1번 놓고 2번, 3번, 5번 1번 맞 스페셜 로드 경주거리가 일단은 뭐 1000m입니다. 7마리 앞에서 단촐한 편성이고 이 편성이 사실 깨질 뻔했었어요. 원래는 49조의 금빛로드가 20조의 금빛로드가 그게 나오긴 했었는데 안 나왔죠. 8마리 출전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깨질 뻔했었는데 안 깨졌어요. 말은 출전 두수 작다고 해서 먹을 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팔리죠. 이번 에클레어 드림, 세븐즈, 3번 세븐즈 럭키, 5번 본비스 스킨, 6번 최고야 최고, 7번 라운이너. 뭐 2번이나 7번 중에는 충막감으로 팔릴 것 같고 3번도 원래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나중에 배당판에 바람이 불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주 한 4마리 정도, 5마리 정도가 얽혀서 있는데 확실한 축은 없다? 근데 이거 배당판에서는 다 저배당이다? 어떻게 보면은 승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자신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마피는 왔다! 이마피는 충막감이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한 방 조져볼 수 있어! 그런데 배당이 없고 마리수 적어. 그럼 내가 포기할까? 내가 승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배당 없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너무 많이 팔리니까 안 하고, 이러한 이유를 다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3배가 됐던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간에 승부하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은 자신 있는 한 방에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 5경주에 이어서 엎어치기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저는 7번 사이먼 미사일을 놓고 하려고요. 이번 6경주는 한대건의 승부처인데, 7번 사이먼 미사일이 지난번에 공백기였었죠?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 관절염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관절염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제가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마필이 그러한 와중에도 개편성을 만나면서 직선에서 끝걸음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편성덕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동욱 기수도 잘 해결하지 못했던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해결할 때 모습을 보면 이게 선행을 갔었죠, 사실. 그래서 사이먼 미사일이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그리고 이찬호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충막감으로 단 하나에 누가 없을 것이다. 7번 사이먼 미사일은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엎어치기 승부처에 들어가는 충막감이 되겠고요. 팔리는 마필도 뻔해요. 2번마 대봉황, 6번마 굿모닝 피정, 8번마 에피폴라, 10번마 싱코미, 그리고 9번마 트루시에로도 손발력이 있으니까 원래 팔리겠죠. 자, 이번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7번마 사이먼 미사일이라는 충마를 놓고 내가 어느 쪽으로 주력을 하냐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어떤 나필을 공략할 것이라는 것도 불러드렸어요. 7번 놓고 2번, 6번, 8번, 9번, 10번. 다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인기권으로 팔리고 있는 마필 중에 2마리는 한대건에 지울 생각입니다. 10원짜리 하나 배팅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힘? 내용의 힘이고 정보의 힘이죠. 저는 직접 기수들과 조회사를 만나고 왔고, 물론 그게 완벽하게 100% 맞는 진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대건이가 충분히 요령이 있게, 그리고 제가 그 마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제가 분석한 내용, 제가 준비했고 이번 경주에 어떤 나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 판단을 가지고 그 내용을 대입을 시켜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7번마 사이먼 미사일 놓고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 주력 한방 맞건 자신있게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060-706-999 음성정보, 무통장 정보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예.
찾아보면 있어요. 에이스 용마도 있고, 건피트도 있고. 내 계좌번호 몰라서 못 보내는 건 아니잖아, 사실. 자, 서경마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310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이건 막건 사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인기권에 쓴 마필들이 뭐, 아무래도 많이 팔려요. 팔마 동해 텐텐텐은 지난번 경주 때, 그 전 경주, 데뷔전에서 등자에서 발이 빠지면서, 뭐, 채찍도 놓치고, 여러 가지 졸전으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7월 30일 경주에서는 뭐, 바이키가 딱 열리는데 걔는 빠르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그때 또 왔어요. 추입해서. 그러니까 이 마필은 선 추입이 다 능하다는 걸 검증을 됐죠. 편성이 약하긴 했었지만은 승급해서도 지난번에 1300을 경험을 했고, 지난번에도 추입이었었고, 이 마필은 추입형은 아니죠.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경주를 쉽게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약해. 선두권이. 그래서 이번에 승급전이나 하더라도 8만 동해텐텐텐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3마리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변 나올 마리 한 마리 있고. 1번, 6번, 9번, 이 3마리만 좀 일단 체크해 놓으십시오. 일반 스마트 치프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뭐 인기마로 팔렸을 때도 얘가 뭐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지구력이 없다, 얘가. 선행을 가도 맨날 그렇고, 근데 편성 뭐 잘 만나면 버티고 하는 건데, 편성을 잘 만났죠. 과연 이제 사코너 전방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 8마 동해텐텐텐이 스마트 치프를 어느 순간에 넘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면 안 뛰어버리니까. 근데 임기영 기수를 만나보니까 뭐 선행감은 뭐 그냥 저냥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게이트가 1번이잖아요. 선행 가겠지 뭐. 6번 골드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게 8전 동안에 한 번에 우승과 3번에 입상을 했다고 많이 팔리는 그림인데, 저는 솔직히 1번 스마트 지프보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단독 선행은 1번이지만 6번 골드 신화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얘도 참 계륵 같은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큰 능력은 없고요. 최근 2번은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뛴 건데, 뭐 김효정이 태워놓고 땡길 일은 없을 것 같고, 말씀 쪽 감장인데 무조건 앞에 갖다 놓고 미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9번 위너블랙이라는 마필은 솔직히 전형적인 추입형이죠. 예전에 윤태혁 기수나 김용근 기수 왔다 갔다 하면서 탔던 마필인데, 장추열 기수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장추열 기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장추열 기수가 이제 프리 기수로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20조 마필밖에 안 탔던 기수예요. 원래 배사선 조교사의 스타일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집의 마필들을 열심히 타고 있죠. 소위 말하면 찌라시 돌리는 거죠. 자기 명함 돌리면서 저 좀 많이 태워주세요. 저 프리기수 될 거예요. 이러한 맥락을 보기 때문에 지금 장추혁에서 부상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잘 탄다. 다른 말들도, 다른 집 말들도. 우리 집 말만 잘 타는 게 아니었었다. 그게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겁나, 추열이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어쨌든 간에 위너블랙도 조교의 상태가 좀 살아났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정말 이벤에 나온다면 한번 스페셜 킨인데 매번 그따위니까 승급하고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더라고. 매번 그따위니까 믿기가 좀 그렇네. 이번 7경기는 어차피 인기권입니다. 8번 놓고 1번, 6번은 어차피 두 마필 다 대끼리 맞권이고요. 그나마 좀 배당이 나오는 고마운 위너블랙인데, 위너블랙은 3복에서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나지 않을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공격적으로 8번, 9번 놓고 1번, 6번을 3복으로 때리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근데 위너블랙이란 마필이 워낙에 능력마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자신있게는 권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노려볼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경호 8경기입니다. 경주에 1700m 9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8번 금노아, 뭐 축이라고 보죠.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뭐 2번 언급은 안 했고, 그냥 눈에 뻔히 보여요. 6번만 당찬 모습. 최근 경주의 당찬 모습이 선두권을 나서는다든가 선두권에 따라가면서도 1700m에 선전하고 있고요. 최근 2번은 혼합군 경주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 입상이었었는데 착순 변경을 당하죠. 웬만하면 재결위원들이 요즘 착순 변경을 안 주는데 이거 별로 방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착순 변경을 줘서 좀 아이러니했던 제 생각으로는. 뭐 전문가들이니까 뭐 나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채찍 놓치는 것도 매번 빼먹고, 뭐 땡기는 것도 빼먹고 그러한 재결위원들의 눈이긴 하지만 똑똑하니까 잘하겠죠. 당찬 모습은 강착 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거 한 방은 뭐 기본이죠. 당찬 모습 선에 나가고 팔목 금노하고 추입하는 그림이 워낙에 눈에 뻔히 보이는 그림이고,
2배를 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마피들이 뭔가 해방을 놔야 되는데 해방을 놓을 만한 마피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뭐 이번 뭐 언제나 정상이나 7번마 천왕별 뭐 이런 나피들이 그나마 좀 해방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좀 그렇네요. 아, 그리고 새로 기수가 왔어요. 세바. 여기서는 제가 일요일날 입상 한번 하면 어쨌든 세바 기술은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맵지. 갑자기 울고 싶어졌는데 눈 빨개졌지 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초특급 승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동받아 그럴 걸 들을까? 자,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할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앞서 나오는 말 6번 에버의 오경주입니다. 아마 트루팀 번은 정말 똥말인데 정말 잘 펴졌습니다. 현장에 말이 완전 미쳐있습니다. 설마 초인마가 이번 경은 단독판은입니다. 8번 놓고 3번, 4번, 11번 8번, 4번, 2번 8번, 4번, 2번 3마리 앞서는 공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7경주입니다. 다만 리얼 거치는 패티컬 충막감이에요. 시험봉행 때에도 골미 있었고 이번 경기 선명을 잘 만났습니다. 이번 7경주는 차라리 이변을 노리고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놓고 1번, 2번 4번 리얼 걸치 9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5번 맞습니다. 6경주입니다. 1번 차서 로스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수의 모습을 보면은 5도는 비상할 경주 뭔가 스위트록은 현 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1번 놓고 2번, 3번, 5번 1번 맞 스페셜 로딩.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경주가 18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어지럽죠, 사실. 뭐 눈에 보이는 빤한 인기 마필 2마리가 있고 아니면 다른 마필들은 될까 안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게 만드는 경주라는 점이 이 경주의 특징입니다. 상당히 좋아졌다, 괜찮다,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주가 눈에 보이는 인기권의 마필들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깽판을 치려고 준비한 마필들의 걸음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경주가 은근히 중구난방이고 은근히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대건이는 이러한 경주에서 강력한 충마 하나를 선정을 하고 그 마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마필에 대한 내용만 확인이 됐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가 보장이 된다면 전 승부합니다. 자, 이 경주가 딱 그 경주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충마감 그리고 제가 보는 충마감이 있을 겁니다. 자, 한대건의 충마가 궁금하십니까? 그리고 한대건이가 이번 경기에 노리는 마필이 궁금하십니까? 동참하십시오. 자, 한대건 후회 없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토요일 경마에 여러분들이 가장 배팅을 하셔야 될 경주입니다. 여러분들한텐 한대건이가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한대건의 음성정보 더바가 메인 승부처만큼은 함께해 주십시오. 한대건 자신있게 적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300m.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서 상황이 나버리면 10경주만 딱 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경주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박이 내가 어느 정도 땄을 때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가서 팔려니까는 항상 돈을 잃는 거예요. 목에 샀을 때 그때 팔면 돈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게 좀 적을 수 있지만 경마도 비슷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 정도 달성을 하면 뒤에 경주가 몇 경주 남아있어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용단도 좀 일찍 뭐 헤어졌고 소주를 한잔 하든가 아니면 뭐 떡을 치러 가든가 가족들하고 밥을 먹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경주까지는 하고 가십시오. 자, 한대건에 이어지는 엎어치기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솔직히 말해서 딱 부러진 축은 없습니다. 뭐 1번 막 금곡성이라든가 6번 희망포인트, 7번 천양, 8번 신라화랑 뭐 10번 비욘드 리미트 뭐 이런 나피들이 인기권이라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 6번, 7번, 8번, 12번은 제가 배팅한 나피들입니다. 저는 마번호 공개해드렸어요 지금. 자, 이 안에서 저는 충막감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배당판에서 압도적으로 1번마 금곡성이 아무래도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금곡성에 대한 결정력은 저는 믿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다른 마필 쪽에서 충분한 선정을 해보고 싶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현장에서의 마필 컨디션 상태를 점검해 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한대건은 충마를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지 않고 승부처 삼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조금 더 삐그덕거리고 조금 더 뭔가 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다면 이번 경주는 과감한 변화도 변신도 필요한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딱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는 결코 어느 한 마필로 과신하지 마시고 한대건이가 불러드린 마필들 1번, 6번, 7번, 8번, 12번 조합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합해서는 뭐 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고를 살 수 있는 그 마법, 그 구멍수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강조의 1200m 국내 3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취재에 들어갔다 2번 오재인 명답이 출전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죠? 2번, 6번 막건이 가장 눈에 보이는 막건이고 사실 제가 6번과 썸마스터는 능력마라고 솔직히 아직도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은 맨날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저는 부민호 기수가 잘 탔다고 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선두권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안쪽에서 파고드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직전 대비해서 플러스 3.5kg예요. 뭐 이거 깨져도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6번 썸마스터 이걸 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걸 놓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바라싹입니다. 늦추거나 마피기 때문에 전 이 마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 몸은 오제이 명답이긴 한데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PG1번만 프라이앵 골드가 지난번에 혁근을 먹고 나오면서도 코차밖에 하지 않는 바뀐 승부를 했는데 조재료 기수가 기승정지잖아요. 솔직히 조재료 기수는 29조에 기둥기수 있다 보니까 제로가 기승정지일 때는 말을 거의 안 내보내죠. 배회전 쪽에서. 이게 또 의리인데 제노마 필은 조재료 기수를 많이 태워줘요. 이게 기수와 조교 사이 끈끈한 의리가 되겠죠. 프라이앵 골드는 어찌 되는 영문인지 상금을 벌 수 있는 편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샤킹인지 뺑끼친 건지 나한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프라이앵 골드가 최근 수성, 그러니까 15조에서 마방에 이적한 이후에 뛰는 거를 보면 어디에 갖다 놔도 인기만데 제로가 없는 상태에서 출전을 시켰다? 제가 뭐 너무 앞서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낌은 조금 불안한 맛이 없더랬습니다. 선행마감 안철 1번 노던오즈 3번 호루라기 뭐 10번 대박이 이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7번 진격의 천마도 그렇고 8번 서클 댄서도 원래는 선행마필이죠. 근데 뭐 문세영 기수니까 뭐 선행 안 가도 된다. 이전에 문세영 기수가 했던 말도 있고 그래서 좀 무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올망돌망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무래도 따라가는 2번 뭐 오제이 명단 6번 썬마스터, 선스마터, 썬마스터, 6번 시르마, 프라이앵골드 이 마필들이 솔직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번 썬마스터가 그렇게 능력만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 시르마, 프라이앵골드 이걸 주목을 했는데 이게 또 제로가 안 타는 거야. 굉장히 찝찝해 느낌이. 그 시르마 슈퍼 스타트를 사야 되는 건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2번을 놓고 6번, 11번, 12번 세 마리 마늘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2변이 나올 수 있어요. 오제이 명답이 여지없이 깨지면서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주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공당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오제이 명답이 지난번에 그렇게 떴다? 저는 검증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경마 12경주입니다. 강조의 1200m 12마리 앞필들. 액면으로 보면 눈에 띄가 있죠. 뭐 3번 로스트 드라마라든가 곤마 청담대로 이 통마필이 뭐 선행도 가고 따라가기도 하고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 것이고 그렇게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마필 자체가 어떤 모래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지구력 부족한 상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덮칠 마필들이 있어서 또 마지막 경주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대끼리 사기 싫잖아. 대끼리 막건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끼리 막건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경마팬들의 느낌 때문에 배당이 의외로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액면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라든가 전개를 풀어가는 능력을 보면 4번, 9번 막건이 정답은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4번, 9번 한 방을 가지고 마무리하셔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변이 좀 나올 수많은 바람이 있는 마필 1번 대주신이고요. 이거 동반초전한 마필이죠. 구조에 동반초전하는 실버 번개파이터. 이 두 마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들이고 전형적인 추입형이죠.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항상 올라오다가 경주가 끝나버리는 아주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9번이 상당히 레이스를 빨리 이끄는 그림이기 때문에 1번, 11번의 막건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3번 막권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번만 장삼천원은 아무리 문세영 탔다 하더라도 근본 자체가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 그렇고. 8번 장비행운도 변화는 없고요. 다른 마필들이 크게 눈에 안 들어와요. 4번, 9번 한 방을 때리고 마무리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1번, 7번이 원체 좋으니까 1번, 7번, 3번을 한번 엮어볼래. 그리고 제가 예상에는 1번 마필을 놓고 하는 걸로 잡았는데 현장에서 오전 내내 말이 어떻게 뛰는지 선행마한테 유리한지 추임마한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까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9번 그리고 1번, 7번 보병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서 4번, 9번은 그래도 지구력이 없다 하더라도 경주거리가 짧으니까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먼저 고정해 드리고 정리할까요?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2, 5, 6, 9, 10, 2, 5, 6, 9, 10, 2, 5, 6, 9, 10. 5개의 승부처고요. 9경주가 한 대거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제주 경마는 4경주와 7경주 역시나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